공급은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완화를 할 수밖에 없죠. 영끌이나 어떤 갭 투자나 이런 시장이 서울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최적의 여건이 돼가고 있죠. 지금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뉴스만 보면 네. 야 이거 부동산 시장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아니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다. 급한 건 무조건 정부예요. 정부는 공급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 도심 정비를 통해서. 그 중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택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갖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는 서울은 투기 자산 이전에 안전 자산이에요. 달러나 우리가 금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위기일 때 더 사죠. 대한민국 인구 소멸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듣는데 그럴수록 안전 자산은 서울이에요. 정치적 이슈나 어떤 이유, 명분 때문에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서 지금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강남 아니어도 이게 갑자기 로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다.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타이밍이죠. 사실 요즘에 요즘에 상담 내가 대신하는 것들 얘기 들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맞아? 왜? 정부 정책이 무섭잖아요. 왜냐면 무서워요.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는 게 되게 강한 기조.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잡기 쉽다 이러니까. 절대로 나는 이 쉽고 그다음에 절대 이걸 지킬 것이다. 네. 이제 기조가 그런 거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와 반대되는 거는 근데 현장은 집에 가보면 와이프가 그러죠. 여보 임대가 또 올랐대. 그러니까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또 다른 누가 있죠. 집을 한번 사야 되겠는데 청약 통장은 백날 기다려도 안 되고 맞아요. 이거 뭐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지방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뭐 1주택자 뭐 이렇게 비거주 같은 경우 뭐 이게 단속을 하겠다는데 그럼 우리 영원히 서울 끝난 거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별말 다 나와요. 그 이게. 규제책까지 나왔을 때는 네. 와 이것까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던데.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로 작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로 제 친구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업종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현장 얘기는 좀 다른 거여서 좀씩 하나를 얘기를 해보면 맞아요. 현장이 중요하니까. 얼마 전 이제 현실적으로 이 적용이 어떻게 되냐 네. 이거잖아요. 사실 5월 9일도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다주택자 네. 그 부분도. 저희 근데 녹화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사실은 저거 뭐 별 영향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매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 현재 있는 우리의 문제 이것부터 따져봐야죠. 첫 번째, 이 지금의 임대 신호가 정상 신호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제가 그런 걸 좀 말을 하면 네. 과거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던 시기, 전세 사기니 뭐 해서 정말로 많은 이렇게 큰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죠. 네. 예, 그리고 뭐 많은 피해자도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에는 뭐 전세 사기 당한 분도 있지만 다주택자인데 전세 사기 치려고 한 게 아닌데 맞아요. 그분들 돈 돌려주니라고 대출 규제 뭐에 맞아요. 선량한 시민분들까지. 전세 보증 난리 났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냐? 다 젖었죠. 이게 사실 완벽하게 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전세 보증보험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하고 네. 기타 여러 가지 보증 비율도 조절을 하고 또 대출도 또 규제를 했죠. 그래서 지금의 전세가는 옛날과 다른 게 뭐냐? 많은 제도가 보완이 됐다. 그리고 그때와 당시 틀린 건 뭐냐면 금리 그때는 또 금리가 쌌어요. 네. 그리고 또 공사비도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그렇죠. 4년 전, 5년 공사비 전보다. 지금. 근데 네. 공사비에는 얘기는 저는 뭐 딴 데 보는 큰 사업들도 몇 개 하는데 이가 갈려요 아주. 내가 공사비는 이가 갈려. 저희 집도 인테리어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큰 돈 들어가지고 네. 진짜 뭐 지금 공사비는 더 큰 규모니까. 인건비 자체에서 모든 게 다 맞아요. 틀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걸 수입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비 낮추는 게 마음대로 얼마 전에도 정부가 이렇게 조절한 게 한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큰 의미에서 그래서 세 가지가 다르죠. 우선은 금리 다르고 공사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세 가격 이런 비효율적 좀 보증을 못하는 전세 가격이 틀렸는데 지금은 이걸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도가 많이 잡혔다. 바뀌었고 그 가격이 탈려졌잖아요. 그 공사비랑 이런 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신호 임대가 계속 폭등을 하고 있죠. 이 신호는 뭐냐? 진짜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게, 공급 얘기를 계속 하죠. 어, 그래서 정부가 네. 지금 다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그래서 공급 얘기라고. 지금은 공급. 그래서 정부 얘기를 돌릴 때 항상 중요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명분은 다 맞다. 나 틀린 거 하나도 본 적 없어요. 내가 보면. 근데 자 대통령한테 궁금한 거, 그 참모진한테 내가 말하는 건 물리적 공급. 그러니까 이제 매물은 이거잖아요.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매물 내놓는 거잖아요. 그걸 매물 내놔서 우리 아나운서님이서 자기 아나운서가 이걸 물건을 사셨다.
주인 바뀐 거잖아. 제가 세입자가 치면. 그렇죠. 예. 그게 뭐 내려갈 이유나 주인 바뀐 거 갖고 어떻게 집이 가격이 내려가나요? 그렇죠. 예, 의미가 주인 없고. 바뀌었으니까 임대료가 내려간다. 이런 거 없어요. 라는 공식은 없으니까. 없어요. 주인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실질적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몇 개를 더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앞으로는 공급이 쉬운 거냐? 그럼 여전히 변치 않은 건 아까 말했던 거 있죠. 금리 부분 여전히 부동하고요. 네. 요즘 미국 상태를 보면 오르겠죠. 잘못하다가.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공사비 여건은 이제 이란까지 해서 더 심해지고 더 있죠. 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 우리의 공급이란 게 우리가 항상 말하면 적절한 공급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필요한 게 어느 위치에. 근데 만약 서울 중심으로 본다면 정부도 서울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네. 서울 중심에서 공급한다는 이 모든 게 우리는 뭐로 공부한다 그러냐면 도심 정비 사업. 정비사. 그걸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공급 맨 땅이 어디 있나요? 용산 하나 있어요. 용산 전기창부지. 거기 있는데 거기 아파트만 공급하지 않고 거기는 그쵸. 어떤 이제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사업실 만드는데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한다는데 정비 사업을 하면 가장 먼저 정비 사업의 핵심은 파괴, 멸실. 먼저 망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최소한 7, 8천 가구는 부셔요. 네. 예. 그다음에 그 공급이 몇 년 뒤죠. 우선은 쫓아낸 다음에 몇 년 뒤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선 가격 미스매치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은 많은 이주민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나오겠냐 이거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또 임대 규제 옛날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4년이잖아요 지금 네. 갱신권 사용하면. 네. 그래서 한때 누가 8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저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해외 학자들 중에서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임대료 규제는 우리가 임대 규제하는 요인이 너무 올라설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임대 시장가 정상이라면 올랐으니까 원래 공급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규제를 해버리면 공급할 요인이 없죠. 그리고 그게 장기간 돈이 묶이면 주인이 집에 대한 이게 뭐 수선이랄까? 지금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쵸. 사실 전세 사기가 만든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제도 하나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빵 터지니까 난리 났어요.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빌라는 깊이 맞아요. 아파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안 짓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의 많은 지역의 노후도가 네. 매우 좋아졌어요. 어. 황당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죄송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실수했다고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뉴타운 해제예요. 서울시가 노후도 심하니까 이 뉴타운을 만들어서 그 제도가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파트를 공급해서 해보자. 그걸 술 많이 하려고 막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나오셔서 착한 정책. 야, 원주민 힘들어. 뭐 해야 돼. 하지 마. 이래가지고 다 해제했죠. 네. 약 390 몇 개를.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해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동안 이 구역이 묶이면 저기 정비 사업은 집을 못 짓게 해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가 몇 년 묶인 동안 신축을 못 했어요. 공급이 없었어요. 때마침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임대가는 이게 구역 해지 또 임대가 계속 올라요. 웃긴 거죠. 아파트를 지으라고 누가 못 들어게 한다고 규제를 했는데 임대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해제하자마자 신축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노후도가 쭉 떨어졌죠. 전세 사기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시 노후도가 좋아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히 어디 위주로? 이게 아파트 단지는 달라질 게 없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는. 사실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노후도가 전세 사기 때문에 변한 건 없어요. 왜? 달러 갑자기 아파트 단지 들어서 내가 음마 아파트 한가운데 가서 나 한 동 지을게 이거 없거든. 그런데 재개발 지역은 달라요. 저층 위주의 재개발 지역, 뭐 심한 관악구나 특히 광진구나 이런 데들은 완벽하게 강북구나 이제 짓지 않으니까 노후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개발이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네. 완전히.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집은 노후됐는데 임대가는 어떻게 됐냐? 원래 노후된 집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임대가 계속 오르죠. 이게 역설이란 거예요. 아까 말대로. 오를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인상인 걸 말씀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전세 사기가 똑같이 되질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하면 4년짜리를 8년 혹시나 만들고 뭐 엉뚱한 하면 알았어. 공급은 없어요. 즉 서민을 위한 착한 정책인데 개인은 쉬울 수 있죠. 잠깐 오래 임대 계약했어. 야 정부가 우리 갱신권 사용하면 4년 살 수 있는데 갑자기 8년짜리 늘었어. 나이스. 근데 그 지역은 노후화되는 거예요. 노후화된 집에 더 비싸게 살아야 돼. 새로 들어간 사람. 공급도 없고 도시는 썩어가는 거죠.
반짝 좋아 보이긴 한데 결국에 속을 뚜껑을 열어보면 네. 그게 안 좋은 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좋은 상태가 되고, 근데 곤란할 수밖에. 예, 그래서 정부도 알아요. 문제는 알아요. 그래서 공급은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영끌 얘기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영끌이나 어떤 개입 투자나 이런 시장이 서울 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최적의 여건이 돼가고 있죠. 지금 예. 사실 이제 저희가 뉴스만 보면 네. 야 이거 부동산 시장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아니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내가 좋은 타이밍이란 게 이런 거죠. 우선 내 돈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갭 투자하기에 너무 좋아지고 좋은 있죠. 예. 시기이고. 임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노후도가 완성된 곳이 줄줄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딜 투자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웃이 많아야 돼요. 나 같은 이웃이. 우리가 1번 구역이야. 근데 2번 구역도 노후도가 됐어. 3번 구역도 됐어. 그러면 우리 그 당구 나인볼 치듯이 빵 때렸을 때 파급 효과가 이주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그러게 되면 왜 서로 짓지 못하고 서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임대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재개발의 가장 약점이 하나가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 투자하면 야 저거 하세월이야 시간 싸움. 언제가 이러는데 중요한 건 그게 돈이 되는 수가 있죠. 왜? 임대가가 진짜 공급이 이게 신호가 맞고 연쇄적으로 많은 데가 노후도가 완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한두 군데가 계속 연달아 가잖아요. 그럼 내가 좀 늦게 가도 임대가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요. 그러면 임대가가 오르면 뭐가 오르냐면 토지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 체크 거짓말 않고 25개 구를 다 다녀서 네. 지난 6개월 동안 땅값 떨어진 데를 찾아보시면 돼요. 다 올랐어요. 한 군데 빠짐없이. 임대가도 다 올랐고. 자, 땅값이 올라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 언제 갈지 모르나 노후도가 완성돼요. 땅값 오르니까 공급 더 못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노후도는 계속 완성이 돼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 종전 자산 평가. 즉 뭐냐면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저 겨우겨우 짜내서 했어요. 엄마한테 돈도 빌리고 형한테 좀 빌리고 겨우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돈 또 내야 되면 내가 평가를 받아봤는데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나 평가 너무 낮은 거예요. 화나지. 그쵸.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게 뭐냐? 제1번 신호는 임대가예요. 임대가가 폭등을 시작하면 토지가 감정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정부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 입만 봐요? 자, 지금 서울시장 후보 두 분, 오세훈 시장 기존에 있고 네. 정원호 시장. 근데 정원호 시장님 뭐 좀 유력하다고 봐야 될지 어찌 모르겠으나 네네. 두 분 누가 되든 간에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는데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오세훈 시장님은 이미 정책을 많이 아니까 우리가 네, 그러면 그렇죠. 정원호 시장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네. 저는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정원호 시장이 기사들 찾아보시면 착착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착 네, 개발. 착착 빨리빨리 된다. 그러니까 속도를 강조한 단어예요. 착착 되게 하겠다. 즉 이 사람도 속도가 중심이고. 그래서 강조하신 게 오세훈 시장 사에선 15년 걸릴 거 나 10년 걸리게 하겠다. 와, 사실 오세훈 시장도 좀 빠르게 신속하게 막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더 빠르게 착착착착 진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스타일로 지정했더니 빨리빨리 못 간 게 되게 많죠. 또 그게 부작용인 것들도 좀 있고. 왜냐하면 지구 지정이 되면 공급을 못 해요. 사실은 신통이 뭐 이렇게 막 지정해버린 다음에 이게 빨리 가면 좋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집을 못 져요. 건축 규제가 있으니까. 그게 또 공급 막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빨리 가게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놀랍게 본 게 뭐가 있었냐면 정원호 시장이 자기의 권리인데 일부를 아래 지자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에 이쪽에다가 이양하겠다 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500세대 미만 500세대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500세대 미만의 허가권은 이양해서 구청장 알아서 하겠다. 그럼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게 확실한 건. 그렇죠. 맞죠. 그게 뭐냐, 저기 효씨 말대로 구청장 입장이 되면 사실 이게 정치잖아요. 좀 더 서울시장보다는 사실 서울시장이 우리 구에 와서 뭐 하진 않잖아요. 근데 구청장은 구에 오잖아요. 그쵸. 이게 또 그리고 또 구의원, 시의원은 직접적.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겠다 해서 밀어붙이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강한 기조를 얘기하시니까 하지만 그건 알았고 명분이 틀린 건 아니니 인정하고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임대가 상승이나 이런 게 전혀 해결이 될 요인이 보이지가 않고 또 오히려 길어질 상황으로 보이고 또 일부 규제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역으로 작동해서 현장은 아까 전세 사기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임대 규제가 오히려 임대를 계속 폭등시키고 공급을 막는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재개발은 왜 더 좋냐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정원호 그 시장님 후보님처럼 마지막에 뭔가 법이 풀려야 되잖아요. 네. 법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정원호 시장님 외에 그 국회의원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 10일 날 도정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 개정 내용이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주력을 한 건데 어. 속도전이에요. 아. 다 당겨서 다 추가하게 하겠다. 즉 법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네. 다 완화를 해주겠다. 지금이 진짜 시기네요. 시기예요. 그리고 재개발은 이런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혼란스러워하세요. 네. 왜 지금 좀 구분을 해야 되냐면 네. 재건축이 음. 그 뭐지 우리 민간 사업이거든요. 네.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는 양서 편할 때 조합도로, 단지 도로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우리 골목길 이 사이 나가면 도로는 국가 땅이죠. 예, 개업을 해서 완전 다른 사업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사업 차이가 왜 틀린 게 사실 여기는 인프라가 다 완성된 곳이죠. 안에서 네네. 도로나 근데 여기 도로는 좁고 뭐 그 맞아요. 그런 주차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국가가 때문에. 뭔가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런 거죠. 뭐 나중 얘기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에 재건축 하는 데도 있어요. 20년 초반에 네. 이 잠실 뭐부터 시작해서 잠실 파크리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 10년 뒤에 생각하면 30년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질문인데 10년 후에 거기를 재건축을 아파트가 이미 재건축해버리면 용적률 다 찾아먹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된 아파트를 네. 다시 개발한다? 네, 다시 개발하려면 이거 용적률 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 어디를 개발해야 되냐면 저층 주거지 개발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미 고층 아파트는 나올 일반 분양분이 대단히 적죠. 네. 많을 거 그래서 저층 개발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재개발인 상황이고 그럼 정부가 지금 급하냐 안 급하냐를 따져보면 되잖아요.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매일 뭔 얘기하나. 정부 어마어마하게 급해요. 즉 급한 건 조합원도 아니고 뭐 조합원도 마음은 돈 벌고 싶겠지만 조합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 많은 언론인도 아니에요. 다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정부예요. 정부는 공급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 도심 정비를 통해서. 그중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택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막 떠드시고 경고를 하는데 명분은 맞아요. 근데 현장은 공급은 이거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인 이유는 뭐냐? 이제 마무리하면 임대가 못 막는다. 추가 공급 못 한다. 서민주택. 왜? 우리가 부시는 건 다 멸실이니까 서민주택 부시니까. 왜냐하면 공급 필요한 거는 1, 2, 3, 4, 5억짜리인데 우리 그거 다 부시잖아요. 재개발로 부실 거예요. 나중에 지을 건 아파트니까. 그리고 이걸 빼고는 할 방법이 없고 정부가 급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 포기했던 분들도 영끌, 재투자 다시 생각이 되고 지방분들 특히 뭐 실거주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서울의 빈틈은 주택 재개발 다세대는 실거주 규제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그거 안 받아요. 안 받는 편은 받는데 대상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빈틈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울이란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집을 산다는 건 집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인프라 환경을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인프라를 갖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는 서울은 투기 자산 이전에 안전 자산이에요. 달러나 우리가 금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위기일 때 더 사죠. 그렇죠. 대한민국 인구 소멸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듣는데 그럴수록 안전 자산은 서울이에요. 이거를 어떤 정치적 이슈나 어떤 이 명분 때문에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서 지금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야 돼요. 지금 영끌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저희 뭐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30대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를 사느냐. 그래서 한참 막 영끌하면서 한 2년 전쯤에 제가 부동산 방송 할 때는 그때 이제 영끌해서 부동산 사자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 쪽을 많이 접근하려고 했지만 한 10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는 이제 제 주변에서는 영끌해서 그때 이제 빌라 투자하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똑똑한 친구들이. 그럼 근데 그때 친구들이 한남동에 그 재개발 사서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고 그걸 보면서 와 나는 10년 전에는 왜 저렇게 생각 못했을까라면서 저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영끌해서 하기에 타이밍이 절대 늦은 게 아니네요. 늦지 않죠. 왜냐하면 쫓기네요, 지금이 또. 도심은 이런 거죠. 도심은 항상 늙어가요. 네. 일부에서는 항상 개발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프라가 우리가 일본을 예를 들면 신도시들을 일본 신도시들 아니면 외곽의 도시들 문제가 뭐냐면 인프라가 노후돼요. 인프라 노후되면 사람 다시 안 와요. 네, 맞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울의 도심의 인프라를 버릴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요즘에 뭐 훌륭한 BTS나 이런 때문에 소프트 파워도 엄청 강화되고 그렇죠. 있죠. 네. 관광도 서울 중심이죠. 네. 즉 우리는 이 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란 건 뭐냐면 과거엔 더 기회가 엄청났죠. 그 정도까지 올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네.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각 구별로 보면 그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도시 안에 보면 땅들이 계급이 있거든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들이 그래서 1종, 2종, 3종 상업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걸 특화시키고 돈도 못 주기 위해서 아까 법을 환경에서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특이한 법도 만들어서 일러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시켜서 종상향을 시켜서 재개발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예상 밖으로 내가 2종 땅이었어. 그러니까 사업성에서 용적률 얼마 받고 좀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한 400%짜리 땅이 돼. 그러면 이게 강남 아니어도 이게 갑자기 로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로또.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다.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각 지자체가 고민을 얼마 많이 하고 있냐면 이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왜? 다 알아요. 도심복합 개발의 그 복합자가 복합적 권리거든요. 그 아파트가 아니에요. 네. 아파트는 복합적 권리가 없어요. 2층이나 10층이나 똑같아요. 근데 재개발 쪽은 상가, 창고 별거 다 있죠. 그렇죠. 거기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개발 쪽은 푸는 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당근. 우리나라 재개발 주택 재개발 제도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혼 법에서 네. 완화 말고 다른 데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재건축이야 뭐 재초안부터 별거 다 있잖아요. 네. 재초안 이런 거 없어요. 재개발. 재개발에는 완화 말고는 다른 법 어떤 지원책이 있어 본 적이 없고 계속 완화하고 있어요. 일만 갖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상에 써놓고 다 보고 이게 정상 신호냐. 정상 신호 되게 중요해요. 야, 옛날처럼 전세상이 나면 큰일 나잖아. 이게 가격 그렇죠. 떨어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신호가 맞느냐. 근데 그 얘기는 정부가 이미 하고 있어요. 집 부족하다고. 내가 말 안 해도 사실 되는 맞아요. 상황이고. 예, 부족해. 그러면 자, 그 다음부터는 차분히 써놓고 보시면 네. 지금처럼 최고의 기회는 없어요. 지금 이제 재개발의 기회이다까지 들어봐서 이제 사실 이거를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네, 자세히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